안녕하세요. 김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주 제1장 이제 우리 교재 1장부터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강에 R과 R 스튜디오 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용 환경부터 제대로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R이란에서 R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R을 설치하고 실행하기를 해볼 겁니다. 세 번째 R 스튜디오 설치와 기본 환경을 설정하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새로운 스크립터 생성을 해보고 또 코드 실행하기를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말 사용하기를 해봄으로 해서 이번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란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은 전 시간에도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단일 데이터의 크기가 테라바이트 혹은 페타바이트급처럼 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 빅데이터라는 게 꼭 큰 용량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가트너 그룹에서 초창기 빅데이터의 초창기 개념으로 3V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3V가 하이 볼륨, 하이 벨로시티, 하이 밸리티. 뭐죠? 큰 용량, 그 다음 빠른 속도, 그 다음 다양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빅데이터의 3V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꼭 볼륨만이 꼭 빅데이터의 대명사이냐 그렇게 표현을 돼 있는 것들도 꽤 됩니다. 하지만 용량이 크다고 무조건 빅데이터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용량이 커야 우리가 대용량이다, 용량이 빅데이터가 크다라는 개념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비정형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은 거의 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죠. 비디오 메타데이터에서부터 메타데이터, 그 다음 IT 쪽에서는 센싱 데이터,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 데이터,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트리밍 기술은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던 데는 DBMS인데 DBMS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DB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사실 불합리해요. 그래서 새로운 저장 기술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빅데이터 안에도 이 스트리밍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아마 제 교수님이 다시 또 언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초기에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는 한번 되짚어 봤었죠. 예. 그러면 4V 때는 뭐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한쪽에서는 value, 그 다음 한쪽에서는 뭐죠? velocity. 예. 아닌가요? 예. 맞죠? 자, 그러면 다음 데이터 과학은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뭐냐? 예.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예.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그쵸?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잘 모르겠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인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좀 그런 빅데이터 분석하는 쪽도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쪽, 뭐 자바를 해서 뭐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DBMS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거 어떤 직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스펙 쌓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이하죠. 물론 이제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중요도나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자바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가는데 자바를 몰라요. 그거면 안 되잖아요. 자바는 아는데 그냥 조금 짤 줄 아는 정도, 코드를 조금 짤 줄 아는 정도, 이 정도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쵸? 진짜 프로그램 잘 짜야 되겠죠. 그러면 DBMS 쪽으로 가려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바를 몰라도 되냐? 개발 쪽을 몰라도 되냐? 빅데이터 몰라도 되냐? 그렇진 않죠. 예, 두루두루 알고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쪽엔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 의미를 한번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자,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해서 탄광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캔에서 그거를 가공하고 다듬고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예. 우리 지난주에 수업할 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남들이 못 보던 것들을 유추하고 가공하고 해서 찾아내는 거죠. 예, 데이터의 재해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자, 이 우측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자, 보면 1분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 기존에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형 데이터 위주로 기존에는 했는데, 요즘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는 하지는 않죠. 이런 오만 거래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 로그,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 파일도 해당될 것이고,
뭐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자, 구글은 1분 안에 뭘 해요? 예, 6,950만 건에 대한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답니다. 1분에. 예, 엄청난 데이터인 거죠. 자, 애플의 시리는 1분 동안에 99,206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대요. 예. 이 시리가 애플 건데 이 시리는 99,206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답니다. 1분 사이에. 엄청난 양인 거죠. 이 스냅챗은 1분 동안에 694만 4,444건의 비디오가 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예, 유튜브는 1분 동안에 100시간의 새로운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드랍박스는 교수님도 드랍박스를 좀 많이 썼죠. 이 드랍박스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파일을 공유할 때 제일 많이 쓰는데 1분 동안에 83만 3,333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파일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1분 안에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데이터라고 했을까요? 데이터로 바라보지를 않았죠. 그쵸? 주로 데이터라는 건 거래 데이터라든가 어떤 인사 데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라고 그랬지 이렇게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컨텐츠나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하기 해서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1분마다 이만큼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인 거죠. 자, R은 우리가 이제 배울 게 R인데요. R은 1993년에 오클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로버트 젠틀맨이라는 친구와 뭐 제 친구는 아니지만 로버트 젠틀맨과 로스 이아카라는 두 사람이 벨 연구소에서 만든 S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왜 R이냐면 로버트 젠틀맨의 첫 번째 로버트 앞에 있는 이름이 첫 글자가 R이에요. 그리고 로스 이아카라는 사람은 로스 그래서 첫 글자가 그 사람도 ROSS에서 첫 글자가 R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첫 글자 이름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그냥 R이라고 한 거죠. 처음에는 93년에 소개되고 나서 한동안은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폭발적 인기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일부 통계학자들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우리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야후
아마존 등에서 하둡 기반의 이 빅데이터를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런 하드 플랫폼의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데 아주 뛰어난 이 R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파이썬과 R, 파이썬과 R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책 자체가 우리 교재 자체가 R 위주의 책이다 보니까 R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는 사람한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장점이 있어요. 특장점이 있는데 파이썬은 파이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R은 우리가 좀 이따가 장단점을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과 R의 특장점은 따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나중에 일단 파이썬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들은 파이썬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짜보던 사람이라 그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경험을 해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교수님이 설명드린 얘기가 그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그럼 R은 처음에 통계학자들이 주로 썼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통계에 특화된 언어입니다. 자, 통계에 특화된 언어라는 거는 지금 이 R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어떤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주로 SAS, SAS, SAS라든가 SPSS,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SAS에는 E 마이너라는 프로그램 제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SPSS에는 클레멘타인이라는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학과나 통계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통계나 이런 통계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SAS나 그 다음 SPSS의 그런 통계 패키지 툴을 이용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R이 대중화되고 또한 저 SPSS나 SAS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비해서 R은 굉장히 무료라 이게 파급적으로 늘어났죠. 또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파이썬보다 상대적으로 쉽죠.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보다는 R의 기본적인 방침은 컴파일러가 아닙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옛날 베이직처럼 한 줄 레코딩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또한 아주 큰 장점이죠. 각종 통계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R에서 제공하는 통계 패키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땐 일반 대중적이지 않았을 때는 통계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뛰어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가 아주 쉽게 되어 있죠. 이런 이유로 R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유저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R의 장점을 볼까요? R의 장점은 R의 장점을 보면 자, 첫 번째가 통계 계산용 패키지가 많다. 예, 방금 전에 또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로 유저 커뮤니티가 활성이 되어 있답니다. 예, 유저 커뮤니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유저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무료입니다. 오픈소스를 지향하던 아파치 재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그 개발에 참여해서 소스 코딩도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쉽다. 그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쉽습니다. 윈도우라든가 맥, 리눅스 등에서 모두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쉬운 한글 처리. 예. 이런 이유로 R이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도 있죠. 자, 고급 사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쓰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고급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예, 프로그래밍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파이썬 같은 것들은 기계학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예, 그쪽에. 물론 이제 파이썬과 R이 연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R에서 또 콜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파이썬에서 R을 콜에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 단위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각각의 그런 특장점들이 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예, 범용적인 프로그래밍 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대용량을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에만 특화되어 있고 대규모 IT 서비스 개발에는 접목이 어렵습니다. 예.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데이터 분석만 특화되어 있어요. 딱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쪽에는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대규모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다른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소스이므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물론 R도 상용 버전이 있어요. 예. 무료인데 상용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로 그냥 무료로 쓸 때는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